얼마 전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으로 연일 뜨거웠죠. 그런데 사실 한강 작가가 해외에 가장 처음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건 2016년 한국 작가 중 처음으로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맨부커상을 수상하면서입니다. 이 당시 한강 작가와 함께 후보에 오른 일본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199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오에 겐자부로였죠. 이에 오에 겐자부로와 이름을 나란히 했다는 소식을 듣자 한강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오에 겐자부로 등 정말 좋아하는 작가들과 함께 나란히 후보에 올라 영광이다.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신기했다. 감사하다. 그런데 그렇게 동경하고 좋아하던 작가와 나란히 후보에 오른 것도 모자라 한강 작가는 그의 오에 겐자부로를 제치고 맨부커상을 받은 데 이어 얼마 전에는 노벨문학상까지 안았습니다. 그런 한강 작가의 수상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지금 이 시점에 당시 오에 겐자부로가 199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을 언급한 발언이 새삼 재조명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 나라를 대표하는 문학인으로서 상을 받으면서 작심한 듯 조국을 비판하는 말을 해 일본 전체를 발칵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그는 어떤 말을 던졌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근현대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오에 겐자부로. 그는 199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자국에서도 엄청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분 좋은 소식에 일본인 모두가 들떠있을 때 그의 수상 소감이 일본 전체를 발칵 뒤집게 됩니다. 사실 일본에서 노벨문학상 받은 사람이 딱 2명인데 오에 겐자부로 전에 설국으로 1968년 일본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있었는데요. 당시 가와바타는 상을 받았을 때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 아름다운 일본의 나라는 주제로 일본을 찬양하는 수상 소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에 겐자부로는 이와 완전 정반대 태도를 취했는데요. 가와바타의 수상 소감을 약간 뒤로 까는 것 같은 발언을 던진 것입니다. 그의 수상 소감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노벨상 수상소감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아름다운 일본의 나라는 강연을 했습니다. 그것은 극히 아름답고 또한 극히 애매모호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얼룩진 쓰라린 기억을 가진 인간으로서 저는 가와바타처럼 아름다운 일본의 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파괴의 광신이 국내와 주변 여러 나라 인간의 바른 정신을 짓밟았던 역사를 가진 나라의 한 인간으로서 소설가인 저희 작업이 작가와 독자를 시대의 고통으로부터 모두 회복시켜 각각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애써 애둘러 말했지만 그의 수상소감은 단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죠. 전쟁의 책임을 지지 않는 일본은 아름답지 않다는 건데요. 즉 잘못을 사죄하지 않는 일본은 애매모호하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조국을 비판해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라를 대표하는 문학인으로서 상을 받아서 일본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이런 정도의 수상소감을 말한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런 작심 발언을 던진 건 그만큼 오에 겐자부로의 신념이 확고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당연히 이후에 그의 행보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오에 겐자부로는 그가 던진 작심 발언처럼 이후에도 변함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우선 오에 겐자부로는 일본 천황이 주겠다는 훈장을 거부하는데요.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는 기관인 천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죠. 당연히 그의 이런 행동들은 일본 우익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국가의 자랑거리를 안겨다줬지만 번번이 역풍을 맞으며 부침을 겪어야 했죠. 심지어 정치소년 죽다라는 우익소년을 주제로 한 소설을 썼을 땐 우익으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책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죠. 오히려 히로시마에서 피폭자와 의사를 직접 취재해 쓴 히로시마 노트라는 고발 문학을 발표하는가 하면 2006년에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판하고 평화헌법 수호를 위해 거리로 나서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그야말로 작품 안팎으로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해온 것이죠. 한편 그의 이런 행보는 한국에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수식어로도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문학작품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도 했는데 1970년대 우리나라의 김지아 시인이 투옥됐을 땐 단식투쟁까지 하며 항의했고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땐 군부 쿠데타 반대 성명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에 겐자부로는 문학 자체를 넘어 일본의 과거 전쟁 책임의 죄책감을 품고 줄곧 실제 행동으로서 자신의 신념을 보여준 건데요. 과연 그가 이토록 확고한 가치관을 갖게 된 계기는 뭐였을까요? 1935년생인 겐자부로는 10년을 전쟁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군국주의의 가혹함을 일찍 깨달은 그는 자연스럽게 전쟁을 겪은 유년 시절의 경험이 깊게 배인 작품을 써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 그는 언제나 삶과 문학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그런 그의 본격적인 행보는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도 줄곧 이어져 온 것이죠. 실제로 오에 겐자부로는 2014년엔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구조의 모임 일원으로서 한국에 속죄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또한 한국에도 여러 차례 방문한 친한파 명사로 유명한 그는 한일 역사 문제에 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뚜렷이 밝혀왔습니다. 때는 2015년 최신작 익사를 발표했을 때 국내에서 열린 발간 기념기자 간담회에서 그는 과거 일제 침략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말했죠. 아직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 문제를 충분히 사죄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일본은 전쟁 도중 벌어졌던 후진성을 인정해야 한다. 게다가 기본적으로 익사라는 작품 자재도 부자의 관계를 다룬 작품이지만 일본의 근현대를 성찰하는 내용으로 점철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왕궁으로 돌진해 자폭하려다 실패하는 장면은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군국주의, 국가주의, 전제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는 대목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렇듯 그는 평생을 죄책감을 갖고 일본의 국수주의를 비판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민주주의 운동을 펼쳐왔는데요. 그런 그는 지난해 노환으로 별세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의 생전에 영향력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에 겐자부로 이후 30년째 더 이상 일본에선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일본이 간절하게 바라는 차기 수상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문학의 거장 무라카미 하루키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에 일본인들은 유독 크게 실망감을 표출했죠. 실제로 일본의 방송 매체인 선 텔레비전은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학수고대하던 고베 시민들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큰 탄식을 터뜨렸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매체는 고베시에 위치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피노키오는 무라카미 작가의 소설에도 등장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매년 하루키스트라고 불리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팬들이 모여 그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염원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식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아닌 한국의 한강 작가가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광경이 펼쳐지자 이 자리에서 모인 모든 이들이 큰 탄식을 터뜨렸다고 설명했죠. 이 충격에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팬들은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한편 이런 시샘 어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지자 놀랍게도 일본 서점가에선 이례적인 현상이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 대체 어떤 작품인지 직접 봐야겠다며 서점에서 한강의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일본 대형 서점인 기노쿠니야 서점에는 한강의 작품 판매를 위한 매대가 급하게 설치됐지만 모두 품절돼 재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서점에서도 재발매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기야 메인 진열대에 있던 일본 작가들의 서적을 모조리 치우고 그 자리를 한강 작가의 작품으로 가득 채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죠. 오늘날 한국의 문화위상이 일본을 압도하는 상황에서 문학 분야에서도 한국인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의 문화적 파급력이 어디까지 뻗칠지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한강 작가를 필두로 한국 문학의 위상이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